아마 한 재작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그분 남편분이신데 그분 연세가 한 75세 정도 되셨어요. 자기 아내분이 이렇게 외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디 춤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난 남자하고 그렇게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한대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제분들은 다 나이를 먹고 다 시집장가 가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둘이만 사는데 이 부인이 이렇게 춤바람이 나가지고 거기서 만난 남자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불륜 행위를 하고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한테 그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게 춤바람이 무섭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정말 자기는 상상도 못했대요. 이게 아내분은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정도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불륜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막 혼자 막 이렇게 치장하고 막 바쁘대요. 아침에 그냥 대충 밥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뭐 콩나물국, 뭐 김치찌개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분한테 이제 알아서 이제 먹어라 라고 이제 하고 이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 가방을 몰래 한번 열어봤대요. 한번 열어봤는데 그 안에 이제 왜 그 남편들이 이제 바람 필 때 뭐 비아그라 뭐 요런 거 이제 가지고 다니듯이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젤을 넣어 갖고 다니더랍니다. 근데 그 젤도 거의 이미 한 반 정도 이상 다 썼대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 했는데 그 아내분이 그러시더래요. 이혼하려면 해라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자기가 불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분은 아는 거예요. 남편이 절대로 자기 상대로 이혼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걸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분께서 이미 70이 넘으셨는데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 누가 자기 밥을 차려주고 누가 자기를 병원을 갈 때 같이 가지고 하겠어요. 그냥 아무도 자기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는 거죠. 뭐 자식들이 있어도 뭐 자식들도 다 자기들 생활을 하기 바쁘니까 이 남편분께서 이제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너희 엄마 좀 말려라 하고. 근데 자식들도 그냥 귀찮다는 듯이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오래 사셨으면 서로 좀 편하게 사세요. 아니면 두 분이서 해결을 보시던지 이러면서 그냥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분께서는 이제 항상 혼자 이제 막 절망에 빠져서 어떤 날은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날은 이제 혼자 살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못 하시는데 어쨌든 그 아내분처럼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부터 이제 이혼 자체를 겁을 안 내고 그냥 넌 뭐 이혼 소송하려면 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짱 부리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아내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분을 제가 뭐 처음 본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제 60대 초반 아내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뭐 핸드폰을 이렇게 채팅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거야 이게 채팅이.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연락들 많이 오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내분 60대 초반 되시는 그 아내분이 채팅을 해가지고 어느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과감하게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혼자 사는 상간남 집에서 같이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상간남하고 같이. 이제 상간남도 비슷한 연령대예요. 근데 이제 이 상간남이 처음에는 자기 친척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매일 때리고 욕지거리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리고 밤에 그렇게 변태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너무 괴롭혀서 자기 동생이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이혼을 하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분도 뭐 자기가 이거 쭉쭉 당한 것들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좀 의심은 갔어요. 이분들이 정말 친척 관계일까? 이제 그런 생각은 했지만 굳이 뭐 이분들이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걸 뭐 굳이 뭐 파헤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진행하고 이제 이혼 소장을 이제 제출했죠. 그랬는데 또 자료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 이 자료가 그때그때마다 막 이렇게
바로 수집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있다가 또 며칠에 한 번 또 오고 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느 날 그 아내분이 저한테 이제 조그만 쪽지를 주더라고요. 항상 그 남자하고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 부부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보니까 오빠가 있는 게 좀 불편하다. 아무리 친척 오빠라 하더라도 일단 남이 있는 게 좀 불편하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구분을 이제 잠깐 좀 밖에 소파에 이제 앉아 계시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하고 둘이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분이 막 이 바깥쪽을 막 이렇게 눈치 보듯이 막 보면서 저한테 조그맣게 쪽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더니 실장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놀랬죠. 그래서 저도 글씨를 썼어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 했더니 밖에 남자가 이제 친척 오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채팅에서 만난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상간남이 그 아내분을 매일 밤마다 때리고 질투하고 너 네 남편하고도 이랬냐, 네 남편 못 있냐, 네 남편 사랑하냐 이래가면서 이렇게 이 아내분을 이렇게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도망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상간남이 계속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제 좀 상의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남편분이 이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이분의 말만 들어봤을 때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됐겠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소송을 이제 취하를 하려고 할 때쯤에 그 남편 쪽에서 이제 이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써 있기로는 우리 엄마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그전에도 이렇게 남자 만나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뭐 했다 라고 하면서 제발 우리 엄마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 기각시켜달라.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차 구분한테 또 연락을 해서 그 다다음 날인가 한번 왔어요. 와서 그때도 저는 이제 대충 이제 모른 척 하면서 그 같이 따라온 친척 오빠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좀 나가서 계시죠 라고 하고 이제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 드릴까요? 어쩔까요? 라고 이제 제가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남편하고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그 상간남이죠. 이제는 그 친척 오빠가 아니고 그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알겠다. 그러면 제가 특별하게 뭐 해드릴 건 없느냐 했더니 당장은 해줄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한테 뭐 밤이라도 전화를 하든지 뭐 할 테니 그때 좀 도와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째 되는 날 두 분이 낮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울면서 자기가 미친년 같다 하면서 다시는 이제 이런 짓 안 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울면서 우리 남편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미친년이라서 그냥 채팅하다가 남자 만나서 저 남자하고 살려고 내가 나갔었던 거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살다가는 자기 명대로 못 살 것 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남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이 아내분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내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행동하지 마시라. 이 정도의 일을 아내분이 벌렸는데도 이걸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남편분들 그리 많지 않다. 정말 좋으신 분 같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마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간남이었어요. 상간남이 그 이후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 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연락이 왔었느냐, 지금 뭐 어디 뭐 찾으러 가야 된다, 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쨌든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 어떤 대응은 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냥 말로만 그랬죠. 그냥 좀 기다리시라 하고, 기다리시다가 며칠 정도 연락 안 오면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선생님 앞으로의 삶을 좀 살아가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날부터 매일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간남 이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말씀해 보셔라 라고 했더니 집에 들어갔느냐라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이 사람도 내가 자기네들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저 사람도 이제 알고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잘 살려고 들어간 사람 자꾸 찾아가지 마라. 당신 지금 상간남 소송 안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라 라고 했더니,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아내분, 그 여자분한테 굉장히 좀 집착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매일 괴로우니까 술을 먹고, 밤마다 술 먹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여섯 번 그렇게 전화 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한두 번 안 받아버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 고쳐먹고 이제 집에 들어갔고, 또 다행히 그 남편분도 이걸 받아주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 상간남 저 사람이 뭐 폭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분을 괴롭히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계속 살았을 때 이 아내분의 인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도 맨 처음에는 아유 이혼하려면 해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집을 나왔답니다. 그 아내분도요. 겁을 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일상에서 굉장히 싫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아유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러면서 그냥 집을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마지막 통화할 때. 근데 지금 이 남자가 완전히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막 밤마다 괴롭히고, 막 거의 무슨 고문하듯이 막 취조를 하고, 막 어떤 변태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아내분이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다가는 나 정말 오래 못 살겠다라고 겁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들어간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 한 뭐 50대 말에서 6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혼이라는 것을 겁을 안 내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만큼 살 만큼 살고,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나이가 좀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이제 남편도 이제 뭐 정년퇴직하고 아니면 그 전부터 이제 퇴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다면 뭐 돈벌이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만약에 돈이라도 조금 모으는 게 있다면 그거 재산 분할해서 나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은 이제 점점 시들시들 이제 힘도 없어지고 이제 건강도 이제 뭐 안 좋아지고 하니까 매번 남편 밥 차려주고 남치닥거리 해주고 하는 게 이제 싫겠죠. 그래서 좀 더 이혼하고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좀 크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아내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드시면 드실수록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뭐 병원도 다니고, 같이 어디 뭐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뭐 아주 뭐 비싼 고가의 음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본인들이 드시고 싶은 거 사다가 같이 나눠서 먹고, 그리고 뭐 주말마다 뭐 자식들 오면 또 같이 뭐 외식도 하고,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일부 이렇게 막 좀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내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삶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진짜 그동안 계속 같이 함께 힘들게 살아왔던 남편을 정말 배신하고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네가 알아봤자지 뭐, 이혼 소송 하려면 해라, 이런 마음으로 불륜 행위를 하면서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든지,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그렇다면은 솔직히 뭐 제가 이걸 뭐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한 아내분들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남편 뭐 젊었을 때부터, 신혼 때부터 뭐 이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어쨌고 저쨌고, 뭐 시댁은 이랬고 저쨌고 어쨌고 난 항상 이혼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자 하는 얘기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좀 과다하게 좀 부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지금이라도 내 행복을 찾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안 좋은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사실상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나이를 드시면요, 뭔가를 키운다기보다도 있는 것을 지켜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나마 있던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없애버리는 소멸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한테도 외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진짜 온전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남자에 미쳐가지고 막 저렇게 다니고 하면 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식들도요, 좀 거리감을 두고 그 부모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혼자 나중에 진짜 외롭게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찾는다, 뭐 자기 행복을 찾는다,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자기 배우자도 같이 함께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